자, 내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전혀 평생 술, 담배를 입에도 대본 적이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언젠가는 수명이 다해서 사망을 하죠. 수명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슬프게 만들까? 죽게 만들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대답을 하자면은 유전자가 짧아지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요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실제 유전자라는 게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으로 진짜 길이가 짧아져서 죽습니다. 이 유전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뭐 공부 머리는 유전이야. 예체능을 잘하려면 유전적으로 타고나야 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실제 유전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는 쉽지가 않죠. 근데 유전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보하고 같은 말이에요. 무엇에 대한 정보이냐면 내 몸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겨 먹을 것을 유전자에 이미 다 써 있다는 거야. 그 유전 정보를 보고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거거든요. 내 머리카락이 곱슬머리일 것, 내 눈이 이렇게 생겨 먹을 것, 코가 이렇게 생겨 먹을 것, 기타 등등 대부분의 정보가 내 유전자에 쓰여 있고 그것을 보고 나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내가 생명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보 또한 유전자에 적혀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한 정보가 다 쓰여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강사님들의 경우에 어디다가 비유를 하냐? 레시피라는 거예요. 요리에 대한 정보가 쓰여 있는 게 레시피잖아요.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만들었듯이 유전 정보를 보고 내 몸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전자는 내 세포마다 대부분 존재를 해요. 극소수의 세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세포 안에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몸의 세포 안에는 핵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핵 안에는 유전자가 이러한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실이 무수하게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것을 제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꼭 매생이국에 매생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뭐 수채 구멍에 머리카락이 잔뜩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생물학자들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실 한 가닥을 가져와 가지고 확대를 해 보았어요. 해봤더니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은 이렇게 생겨 먹었더래. 그러니까 이게 실 한 가닥이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실 한 가닥은 한 가닥이 아니었던 거야. 실 한 가닥을 확대를 해 보았더니 이렇게 한 가닥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한 가닥이 꼬여 있는 구조로 실 한 가닥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여줄게요. 실 한 가닥이 있고 다른 한 가닥이 있어가지고 얘네가 딱 붙어서 이렇게 꽈배기 모양으로 꼬여져 있더래. 그래서 이 꼬인 구조, 꽈배기가 하나의 실 가닥을 이루고 있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중 나선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중은 실이 두 개가 모였다는 얘기고 나선은 꽈배기 모양으로 꼬였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중 나선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자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 꽈배기를 내가 뜯어보고 싶어. 얘 뭐야 이거 뭐야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뜯어봤어요. 여기 꽈배기 모양이 있었는데 이 꽈배기를 뜯었더니 이렇게 생겨 먹었더래요. 안에가 뭐가 있었냐라면은 이런 조각들이 들어가 있었대. 여러분 이게 뭐 같이 생겼어요? 난 이게 과자 조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 정형화된 틀에서 예쁘게 찍어낸 과자 조각들이 따다다다닥 붙어 있었던 거로구나라고 나는 보았는데 이 과자 조각들이 결국에는 실을 만들어내고 실을 구성하고 있었더라는 얘기야. 실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과자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 학자들이 쪽팔리게 과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간지나는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DNA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DNA. 이 과자 조각 하나하나를 과학자들이 DNA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 DNA도 참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DNA가 모여서 실을 이루고 있었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DNA가 모여서 유전자를 이룬다라는 거야. 뭐라고? DNA가 모여서 유전자를 이룹니다. 이 DNA 조각들이 타다다다닥 모여가지고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거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DNA입니다. 하나하나 조각이 다 DNA인데 이 DNA가 쫘라락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정보를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정보가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는 눈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눈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자 조각, DNA 조각이 모여서 코에 대한 정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 유전자가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는 입에 대한 정보가 쓰여 있는 입 유전자가 있는 곳이에요 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심화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정보를 효소가 와서 봅니다. 그러니까 효소라는 거는 우리 몸의 일꾼을 의미해요. 일꾼이 와가지고 입에 대한 정보가 이러저러한 게 쓰여 있네. 그럼 입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내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DNA를 컨트롤 CV 복제를 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이 DNA들을 복제하냐라면은 세포 분열할 때 DNA를 복제합니다.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포가 하나가 있었으면은 이 숫자 세포의 개수를 증폭하는 거를 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세포 분열을 합니다.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포 분열은 내 몸의 기능이나 건강, 생체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필수적이에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데 상처가 나가지고 구멍이 뽕 하고 뚫렸어요. 이 구멍이 뚫린 채로 살아갈 수 없잖아. 위험하단 말이에요. 피가 철철 나오기도 하고 또는 뭐 감염에 취약해지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상처는 메꿔줘야겠죠. 근데 여기 세포가 그러니까 구멍이 났다는 건 세포가 없는 상태니까 세포 수를 늘려가지고 여기에 새살이 솔솔 빈 공간을 채워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처를 치유할 때에도 세포 분열이 필요하기도 하고 혹은 세포 한 개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이 수명이 다 하면 늙어서 사멸을 하는데 그 사멸한 빈 공간을 젊은 세포가 채우기 위해서 세포 분열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세포 분열이라는 거는 인간의 일생 동안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작업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수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DNA가 짧아집니다. DNA가 짧아지면 뭐라 그랬어? DNA라는 거는 유전 정보를 구성하는 조각들이죠. 이 조각이 짧아지면서 DNA가 짧아지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유전 정보 또한 손실이 되어서 내 몸에 대한 레시피가 사라지니 내 몸을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 내 몸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구나야. DNA가 짧아져서 유전 정보가 사라져서 결국에는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떨 때마다 그렇게 된다고? 세포 분열을 하면 할수록 DNA가 짧아지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손실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습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포 분열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포 분열은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포 분열 때문에 DNA가 짧아져서 사람이 수명이 다하여 사망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얄궂은 사실이 있냐고. 근데 피할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러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과연 DNA 복제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요. 우리 아까 제가 이중 나선 구조로 이렇게 꽈배기 모양 다시 그릴게요. 그림이 엉망진창이었어. 꽈배기 모양으로 이중 나선 구조로 DNA가 꼬여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이 이중 나선 구조를 쫙 이렇게 펼쳐 스트레칭을 해. 근데 DNA 복제를 할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 이 기존의 가닥들, 빨간색 가닥들이 공간을 싹 하고 벌려요. 그리고 이 빨간색 가닥을 보고 새로운 노란색 가닥을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기존의 가닥이 하나,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가닥이 그러니까 나중에 가닥이 생긴 걸 보니까 네 가닥이 되었죠. 그래서 복제를 해가지고 DNA 가닥의 개수를 늘렸어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DNA 복제 과정이거든요. 근데 얄궂은 사실이 뭐냐 하면은 이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야. 이 정도의 길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근데 나중에 합성된 새로운 가닥을 보면은 이쪽 부분이 날아가서 없어져요. 말단부가 이쪽이 날아가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새로운 가닥들의 길이를 보면은 기존 가닥에 비해서 다 짧아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DNA가 짧아진다는 얘기야. DNA가 짧아지면 유전 정보는 손실이 되고 그러면은 내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지 못해서 생명 유지할 수 없고 결국엔 사람이 죽어. 근데 왜 이렇게 그 DNA가 짧아지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은 DNA 합성 효소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DNA를 합성하는 일꾼이 DNA 합성 효소겠죠. 근데 문제점이 뭐라고? 혼자 시작을 못하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이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 기존의 DNA를 제가 또다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기존 DNA가 있으면은 그냥 새로운 DNA 조각, 이 과자 조각들을 꽂아가지고 새로운 DNA 만들어서 개수를 증폭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DNA 복제하는 거 아니야? 되게 쉽잖아. 이지하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혼자서 시작을 못 한다고. 그러니까 시작 땡 여기 스타트 끊는 거를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 DNA 합성 효소는 병신인가요? 뭐 병신이라고 비난을 해도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생명체가 그냥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DNA 합성 효소 또한 단백질인데 단백질들은 대부분 특유의 3차원적인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입체 구조상 혼자 시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주가 그렇게 생겨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왜 그렇습니까에 대한 답은 드릴 수 없어요. 어쨌거나 DNA 합성 효소는 혼자 시작을 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대체제로서 무엇을 활용하느냐? RNA 합성 효소라는 애를 활용합니다. 뭐라고요? RNA 합성 효소. 합성 효소는 그냥 초성만 해가지고 히읗이라고 쓸게요. RNA 합성 효소가 와서 RNA라는 과자 조각을 미리 여기다가 꽂아 놔 줍니다. 갑자기 새로운 단어가 등장을 했잖아요. RNA는 무엇입니까? DNA랑 글자가 좀 비슷하네요. 실제로 화학적인, 분자적인 구조 또한 굉장히 유사해요. DNA와 RNA는 매우 가까운 친척이야. 그러니까 뭐 비슷한 친척뻘쯤 되는 과자 조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DNA와 RNA는 성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RNA 합성 효소가 와가지고 RNA를 먼저 꽂아놔. 그러면은 DNA 합성 효소가 누가 시작을 먼저 대신 해줬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DNA 조각을 꽂아가지고 DNA 복제를 마저 끝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이 RNA 조각 있잖아요. 이 RNA는 태생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분자입니다. 그래서 금방 분해되어서 사라져요. 그리고 기존 DNA 가닥을 한번 보세요. 원래 RNA하고 맞물려 있었어요. 맞물려 있었는데 RNA가 분해되어서 사라지고 나면은 DNA는 바깥쪽으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RNA를 타타타타 꽂았잖아. 기존 DNA를 보고 RNA 과자 조각을 타타타타 꽂았어요. 근데 RNA 얘네들은 금방 불안정해서 사라져요. 그러면은 기존 DNA 가닥이 RNA라는 짝지가 있었는데 사라졌죠. 그러면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된 DNA 가닥 또한 상당히 불안정해져 가지고 금방 분해되어서 없어집니다. 뭐라고?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전체가 다 그냥 없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야.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에 남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이렇게 지금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DNA를 잘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인 길이가 원래 어땠어요? 기존 DNA가 다 이만큼이 원래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부분이 어찌저찌 해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니까 나중에 합성을 하고 남는 애를 살펴보니까 이만큼 짧은 애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열심히 그림 그렸던 것처럼 원래 기존에 있던 녀석의 가닥의 길이는 이만큼이었는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복제가 다 끝나고 살펴보니까 남는 길이가 이 길이밖에 안 돼. 얘도 이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길이는 DNA 복제를 하면 할수록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교과서 같은 데 살펴보면은 이렇게 멋들어지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뭐 복제를 시작했어요. 근데 RNA 시발체라는 걸로 RNA 성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복제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얘가 불안정해가지고 텅 빈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얘도 나중에 분해가 되어가지고 여기 결국에는 다 빈 공간이 되어버렸네요. 짧아졌네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된 복제를 하면 할수록 계속 짧아집니다. 라고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게 유전 정보거든요. 유전 정보야. 유전 정보인데
예를 들어서 이 유전 정보가 말이에요. 백혈구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백혈구 많이 들어봤잖아. 백혈구는 내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잖아요. 되게 중요해.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낫게 해주는 녀석이거든. 근데 백혈구에 대한 정보가 손실이 되면은 백혈구를 제대로 만들 수 있어? 없어? 못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손실이 언제 일어난다고? 세포 분열하면 할수록 유전자가 손실이 일어나가지고 백혈구를 제대로 못 만든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사람이 세포 분열을 그동안 많이 했을까? 늙은 사람이 세포 분열 그동안 많이 했을까? 세포 분열은 평생에 걸쳐가지고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그럼 애기들보다는 노인들이 이미 세포 분열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유전자가 더 많이 짧아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노인들의 백혈구 유전자가 손실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겠죠. 어떤 유전자든지 간에 노인들은 정보 손실이 이미 많이 일어났다고. 왜? 세포 분열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DNA가 많이 짧아져 있어요. 그럼 노인들은 유전 정보가 많이 손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생명을 유지하기가 쉬워, 어려워.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명의 비밀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유전자가 세포 분열을 하면 할수록 짧아져요. 오래 살면서 세포 분열을 많이 하면 할수록 DNA가 짧아지고 유전 정보가 손실이 되어서 결국에 사람은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서 죽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